10월 22일 화요일 아침 글로벌 비트 출발합니다. 어제까지 최고가를 경신했던 뉴욕 증시가 간밤에는 숨고르기에 들어갔죠. 네, 그러게요. 나스닥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나스닥도 엔비디아도 힘을 냈던 지난장, 또 이에 골드만삭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체린 앵커와 함께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볼까요? 네, 간밤 시장의 발목을 가장 크게 잡았던 요인은 장기물 금리의 급등 양상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셨다시피 10년물 금리가 10bp 이상 뛰어오르면서 4.2%에 거의 근접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사게 되면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연에 4%가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채권의 수요는 높아지고 주식시장에서는 자금 이탈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점이 시장의 발목을 장중에 계속해서 잡아가는 분위기. 하지만 엔비디아가 막판까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나스닥 지수만큼은 마지막에 양전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다우와 S&P 500 지수만이 최고치에서 살짝씩 후퇴를 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장기물 금리의 흐름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드러지는 급등 양상을 나타났는데요. 늘어나고 있는 미국의 재정 적자, 여기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상당히 공격적인 장기물 채권에 대한 매도 물량이 간밤에 나왔습니다. 최근 5일 동안의 차트 흐름을 보시고 계신데요. 오늘 동안의 이 장기물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베이시스 포인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년물과 30년물 모두 10bp 이상의 급등세였고요. 특히 30년물 금리의 경우에는 현재 4.487% 선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두드러지는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4% 급등을 하면서 시가총액 3조 5천억 달러를 넘겼고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애플과의 시총 격차를 단 700억 달러로 좁혀가면서 시총 1위 탈환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빅테크주들의 실적 발표가 임박해 있다 보니까 AI 지출에 대한 발언, 추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죠. 주가는 4.14% 급등하면서 143.71선까지 이제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같은 반도체 테마 내에서 ASML의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번스타인이 목표가를 1,052달러에서 815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025년 챌린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내놨고요. 주가는 1.3% 내림세 714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가지 소식이 있었는데요. 간밤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공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직원의 업무를 일정 부분 대신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단순 반복 작업부터 복잡한 의사 결정까지 스스로 판단을 하고 행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판매와 서비스, 재무, 공급망 분야에서 사람이 하던 일을 일부 맡아줄 수 있다는 설명이고요. AI를 기반으로 하는 업무를 혁신화하기 위한 빅테크들의 노력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서는 건설사들, 주택 건설사들의 주가가 동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는 하는데 지금은 국채금리가 이렇게 자꾸만 올라간다는 점이 부담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의 상승은 모기지 금리 상승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모기지 금리가 높아지고 부동산을 구매하기가 부담스러운 여건이 된다면 주택 건설사들 역시도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내렸습니다. 대형주들인 DR 호튼, 풀티그룹이 4에서 3%대의 낙폭, 톨브라더스, 진로우 등의 관련주들 역시도 1에서 3% 정도의 낙폭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산업 섹터로 가서는 보잉의 주가가 3%대의 급등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노사 간 임금 인상안 합의에 도달했다. 어제 소식을 들려드렸습니다. 5주간 이어졌던 파업이 종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미 이 파업으로 인해서 수조 원대의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종결에 따른 이 손실 차단 이런 기대감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3.1% 상승하면서 160달러 선 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시죠. 타이레놀과 리스테린 아주 익숙한 제품들이죠. 그것을 만들고 있는 제조사 캔뷰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존슨앤존슨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행동주의 투자가 스타보드 밸류가 지분을 대거 매입했다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400억 달러로 평가받고 있는데 제품력 그리고 시장에서의 인지도에 비해서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전해주고 있고요. 재평가 기대감 속에서 캔뷰의 주가는 5.5% 급등한 23달러 선까지 근접해가는 모습이었고요. 스피릿 항공도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저가 항공사에 해당하는데 이 얼마 전 파산 보호 신청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한 차례 크게 급락을 했었죠.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서 이 11억 달러에 달하는 빚을 갚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채무 상환 기한을 단 이틀 앞둔 현 시점에 이 상환 기한을 2달 연장하는데 은행과 합의를 봤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단은 한숨을 돌렸다라는 안도감 속에서 간밤 주가는 53.1% 폭등 양상을 나타냈고요. 2.25달러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그나, 미국의 대형 보험업체에 해당하는데요. 이 경쟁사인 휴마나와 합병을 재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 합병을 추진한 바가 있었는데 독과점에 대한 우려로 중단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추진 시도를 한 것이고요. 인수기업인 시그나의 주가는 비용 부담 우려감 속에서 4.7% 급락 양상을 보였던 한편 피인수 기업이 되는 휴마나의 경우에는 이 소식의 장 초반에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으나 결국에는 2%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앱 러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목표가를 75%나 높여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혁신들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주가는 9%대 급등이었습니다. 특징주 마무리하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올 한 해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봤을 때 상승 추세, 특히나 최근에는 신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갱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흐름이 좋았는데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골드만삭스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강세장 올해까지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한 부분 체크해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주식 전략팀은 최근 보고서에서 S&P 500 지수의 총 수익률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3%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S&P 500 지수의 역사적인 장기 평균 총 수익률인 1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난 몇 년간 미국 증시의 강세가 소수 대형 기술주에 집중되어 있어 이루어진 점을 향후 수익률 하락의 주된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네, 지난 10년간 장기 수익률을 확인을 해보면 2017년, 2022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균 수익률을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평균 수익률을 웃돈다는 점, 그 말은 쉽게 말해서 강세장이었다라는 점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최근 10년간 보였던 강세장, 평균율 수익률인 11%에서 13%를 그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탄탄한 흐름을 보였는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러한 강세장이 올해까지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13%가량의 수익률에서 3%가량까지 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건데요. 이렇게 미 국채 수익률이 S&P 500 투자 성과를 뛰어넘을 확률이 70% 이상이다라고 강력하게 예측을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수익률이 인플레이션에도 못 미칠 확률을 33%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좀 주식 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듯해 보이는데 사실 골드만삭스의 이러한 비관적인 전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합니다. 지난해 10월에도 2024년이 마지막 강세장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2024년에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주가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마지막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올 한 해 S&P 500 지수 한 23%가량의 주가 상승폭을 만들어냈는데 이러한 상승폭이 일부 대형 기술주에 집중되어 있었다. AI 관련 기업들, 특히나 엔비디아 발에서 나오는 상승세였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더 큰 허점을 제공할 것이다 라는 설명을 덧붙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주의해야 한다라는 관점인데요.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내년에 다가올 약세장에서는 지금 주가 하단에 분포해 있는 기업들, 이 해당 기업들의 주가 상승에도 좀 대비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덧붙인 상황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업들이 여러 가지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방안을 제고합니다. 저희가 저희 방송에서도 전해드린 바와 같이 나이키나 스타벅스와 같은 기업들이 새로운 CEO를 선임함으로써 기업 재고를 좀 이겨내고 보자라는 좀 방안을 선택했는데요. 이번에는 디즈니입니다. 디즈니가 이사회 의장에 제임스 고먼 전 모건 스탠리 CEO를 임명하면서 또 새로운 방안을 제고해보자라는 움직임을 공개했는데요.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한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콘텐츠 미디어 대기업인 월드 디즈니 컴퍼니가 새 이사회 의장으로 제임스 고먼을 선임했다고 전했습니다. 제임스 모건은 지난해까지 모건 스탠리 CEO를 지냈으며 올해 말까지 모건 스탠리 회장 임기를 마친 후 내년 1월 2일부터 디즈니를 이끌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디즈니 후임 CEO를 물색하는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디즈니가 최근에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위기였다 했던 게 바로 코로나 시즌이었는데요. 이 디즈니 월드를 찾는 관광객도 크게 줄었었고 해당 시기에 영화 흥행 실패 그리고 TV 시청률 감소가 더해지면서 말 그대로 지난해 실적 부진의 흐름, 주가상으로도 아주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좀 반등하는 듯한 흐름이 확인이 되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디즈니 측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대규모 구조조정도 단행이 되었고 이러한 기업의 노력 덕분인지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4%가량 상승한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업을 축소하는 등의 흐름이 좀 주가의 반등도 만들어낸 듯한 상황인데 이렇게 새 이사회 의장 선임으로 인해서 또 한 번의 방향을 바꿔줄 수 있을지 그리고 이번에 의장이 선임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2026년부터 새로운 CEO를 잘 선임하기 위한 방안도 2년간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이라면 좀 디즈니 자체에도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3분기 매출이 상승한 데 이어서 4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디즈니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게 최근 넷플릭스의 호조도 영향을 크게 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최근에 정말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 깜짝 놀랄 만한 성장세를 보여줬는데요. 이에 따라서 글로벌 OTT 기업들 전부 다 대부분이 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광고 요금제 가입자 수가 무려 35%가 늘어났다라는 아주 좋은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최근에 넷플릭스가 좀 부진한 흐름을 타개하고자 가격 인상을 선택하고 그리고 구독자 증가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광고 요금제를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비즈니스 전략을 만들어냈는데요. 이에 디즈니도 좀 발맞춰서 구독료를 인상하는 등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넷플릭스발 OTT에 대한 관심이 디즈니에도 전해지고 이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이어지게 될 구독료 인상과 같은 효과가 어떻게 좀 주가 상승으로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 그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퀄컴이 신제품을 공개했다라고 합니다. 이 모바일 시스템 반도체 신제품을 공개한 건데요. 이렇게 새로운 제품, 기술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가득 끌어올렸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한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퀄컴이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스냅드래곤 서밋 2024를 통해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는 퀄컴 최초의 3나노 제품이며 TSMC가 제작을 맡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퀄컴은 지난해 스냅드래곤 8 3세대를 발표하며 노트북에 주목한 스냅드래곤 X 엘리트를 공개한 바 있고 당시 오라이온 중심으로 스냅드래곤 X 엘리트에 특히 공을 들여왔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번 4세대 자리에 엘리트를 출시하고 CPU에 자체 개발한 맞춤형 오라이온 GPU를 선택하며 시리즈의 변곡점을 마련하려는 각오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신제품을 공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스냅드래곤 4세대가 아니라 엘리트다라는 이야기를 더한 건데요. 엘리트라는 뜻은 최고 기술 수준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스템 반도체 그 이상의 종합 솔루션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말 아키텍처 측면에서 대대적인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업그레이드가 단순히 한 단계를 높인 것이 아니라 정말 45% 이상 그 기술력을 향상시켰다라는 이야기를 던진 건데요. 이렇게 점프급 업그레이드를 시사하면서 하반기에 50% 이상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자신하기도 했고요. 이 정도 흐름이라면 이 주문량이 900만 대를 뛰어넘을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퀀텀 점프급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올해 연말부터 샤오미나 원플러스, 오포와 같은 주요 제조사가 벌써 해당 기술을 탑재하겠다라고 공개를 했고요. 삼성전자도 내년 1월부터 신제품에 해당 기술을 탑재할 예정이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은 이런 고효율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개인화된 멀티모달 AI에 조금 더 집중했구나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통해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사용자에게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이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겠다라는 방향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 덕분인지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에서도 발맞춰서 개인 AI 비서를 속속들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 구글 오픈 AI가 이전에 말 그대로 AI 비서를 출시한 적이 있는데 간밤에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도 새로운 기술인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공개했습니다. 업무 맞춤형 AI인데요. 이번 기술을 통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 시스템, 자율 에이전트를 선보인 겁니다. 이 기술이라면 단순한 반복 작업부터 여러 가지 복잡한 의사 결정까지 AI가 개인의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 안에서 이 프라이버시를 더 지키기 위해서 해당 기술력을 더 열심히 보완해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지금 AI 비서 자체에 대한 시장 전망도 탄탄한 상황이고, 이러한 신기술들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바로 다음 달 미리 보기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구나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AI 기술력 어떻게 활용이 될지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 이어서 글로벌 상품 시장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간밤에 WTI는 $70 위로 올라섰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서 수요가 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갈등, 수요 증가 전망에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정말 요동치고 있는 상황, 간밤에는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1%대 낙폭을 보였고 금값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